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다시가 아니죠. 이제 작년에 뵀던 분들은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또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처음 이렇게 만나 뵀네요. 오늘 이제 진행할 거는요. 자,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죠. 자, 주택관리사에서 자,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과목이요. 시설개론입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개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개론 그러면 이렇게 폭넓은 그런 거를 갖다가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우리 시설개론이 시설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건데요. 굉장히 그 폭넓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자, 우리 이제 기본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하면은요. 2021년을 자, 우리가 이제 대비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데가 랜드프로,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기초입문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입문서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초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 입문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이제 2021년이고요. 2020년도에,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강의한 지금이죠. 올해 이제 7월 달에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을 봤는데요. 22회입니까? 자, 횟수는 제가 지금 자꾸 그냥 22회인지 23회인지 이제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진행한 거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요. 요때나 또는 2019년도. 자, 요때나 있죠. 이때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요번에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해가 조금 쉽다 그러면은 한 해가 조금 어렵고, 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자, 요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좀 쉬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쉬웠다 그러는 건 진짜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통 분들 제가 봤을 때 70점 전후는 맞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낮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하는 거는 2021년 자, 요때죠. 자,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쉽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아니겠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보통이라든지 중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상 그러면 또 그러니까 중에서 좀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자, 요거 올해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어떻든 뭐 쉬웠다 이렇게 이제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되고요. 또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또 뵙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과정설 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또 똑같이 하면 식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번에 이제 우리 하는 게 이제 요 기초입문 과정. 자, 요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9월 한 달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초 입문 과정 다음에는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자, 이제 이 이제 용어들은 또 이제 우리 하는 데마다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메인이 자,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이론 과정. 자, 그것도 이제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대체로 자, 우리 이제 랜드프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0월, 11월, 10월, 11월, 12월. 자, 그러니까 3개월을 갖다가 기본 이론 과정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또 이제 이렇게 2달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요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이론 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하면서 한 3개월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기본 이론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이라 그러죠. 심화 이론 과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년에 1월이나 자, 2월. 자, 이게 심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2개월 정도로 해서도 자, 이제 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핵심 요약하고 이제 우리 문제풀이 이렇게 돼 있네요. 핵심 요약.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이렇게 쓰죠. 문제풀이.
문제풀이 자 우리 과정이 자 우리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3월하고 4월 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6월 달이 있죠. 그럼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는 자 뭡니까? 실전하고 비슷하게 실전에 맞게 한다라는 거. 실전에 맞게 어떻게 된다?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로 해서 똑같이 40문제잖아요. 40문제로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나올 만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우리 6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돼서 이제 7월 둘째 주. 언제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이 자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보는 거죠. 또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설개론은 자 1차입니다. 1차, 2차 있을 때 1차 시설개론에서 자 우리 민법, 회계원리 그다음에 시설개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그죠? 뭐 아주 빡빡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약간은 뭐 이런 거 이제 변할 수 있지만 이제 큰 틀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이제 9월 달에 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쭉 해서 시설 개론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설 개론에 대한 거 조금 그래도 또 그렇잖아요. 자, 우리 시설 개론의 이제 파트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데나 보면은 어느 분이 뭐 책을 쓰든지 간에 두 파트로 해서 첫 번째 1편, 편이라 그럴게요. 1편은 구조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고요. 자, 2편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건축 구조 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자 이런 거를 이제 뭐 생략을 하고 그냥 구조. 그다음에 이제 2편은 설비.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요. 자, 이제 우리 40문제 나오는데 얘 20문제, 얘 20문제 이렇게 해서 자, 거의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배우기 전에 구조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외형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우리 시설 개론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자, 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죠.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란 말이죠. 자, 우리 이제 2편에 이제 돼 있는 게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자 제가 그냥 쉽게 그냥 뼈다귀라 그럽니다. 뼈다귀가 뭐예요? 골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자 이 골조 자 이거에 관련된 것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외형적인 거를 자 공부하는 데다 돼요. 그래서 이게 구조라고 자 하고요. 그럼 설비는 뭐냐 그러면은 자 얘는 내부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골조 세우고요. 그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요 안에다가 자, 요런 뭐 설비니 기계니 뭐 이런 것들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편이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외형적인 거, 내형적인 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초 입문서를 이제 보면은요. 자, 맨 처음에 1편이 자, 1에서 크게 나온 게 이제 회계 원리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가 중간 정도 보면은요. 자, 페이지가 있나요? 82쪽이네. 82쪽 전에 타이틀로 해서 자, 요것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82, 그 다음에 2라고 되니까 81쪽 있는데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시설개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한 달 과정에서 자, 우리 구조를 그러니까 요게 두 번. 자, 그다음에 얘 자, 우리 설비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봤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82쪽에 자, 여기 이제 지우고요. 82쪽에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건축 구조 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총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본 기초 입문서라고 그래 갖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제목이 맨 처음에 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그냥 1편에 자, 우리 건축 구조 또는 그냥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자, 우리 1 하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요 1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또 크게 한번 좀 보자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총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총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먼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구조는 외형적인 거다. 뼈다귀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자, 총론편에서는 자,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냐? 지금 얘기하는 자, 건축물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자, 뭐 건축물의 정의 자,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제 구성이 또 어떻게, 건축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공부하고요. 또 이제 여기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 하중입니다. 하중. 자, 거의 여기서 한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중이 뭡니까? 힘. 그죠? 우리 하중 그러면 하중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 자, 이게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요게 땅이다. 우리도 건축물의 지하에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린 겁니다.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 자, 이런 힘. 자, 이런 힘.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이제 깊게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얘랑 비교해서요. 자, 우리 응력이라고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응력은 얘하고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자, 하중에 대해서 응력은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건축물이 뻗팅길라 그러면 자, 그죠? 우리 잘 있단 말이죠. 있는 건축물이. 그럼 뭐야? 보이지 않지만 자, 이렇게 저항하는 힘.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땅 속에서도 저항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응력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하중하고 응력. 자, 이런 게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이제 나온 게 보면은요. 자, 우리 지금 40문제, 얘가 이제 보통 2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총론에서는요. 자, 이런 것들도 자, 2문제. 작년에도요. 2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번에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 문제, 여기 이제 관련된 게 한 문제. 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총론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자, 한번 우리 구조에 대한 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자, 이제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쓴 기본서들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초 구조에 대한 거를 자, 우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기초 우리 기초 그죠? 모르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땅 속에 기초가 튼튼해야 건축물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에 대한 구조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그러면은 자, 이제 기초는 자, 우리 땅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반에 대한 거를 공부합니다. 먼저 지반을 뭐라 그래요? 땅이 어떤 거냐? 땅도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래하고 진흙에 대한 걸 공부합니다. 모래. 그죠? 얘 두 개가 반대 개념이에요. 모래하고 진흙이. 그래서 자, 얘에 대한 걸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얘 컨디션에 따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초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기초를 배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축물을 해서 기초도 하고 그러면은 자, 우리 항상 이게 치마가 일어난단 말이죠. 치마가 일어나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치마를 부동치마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부동치마에 또 그러면 우리 반대말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요. 균등치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쭉 이렇게 가라앉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치마가 항상 일어납니다. 한쪽이 크게 일어나고 한쪽은 적게 일어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쭉 들어가고 여기는 덜 들어가면 건축물은 어떻게 돼요? 비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치마에 의해서는 뭐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자, 균열이 발생한다. 자, 이런 얘기도 자,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구조 이런 거 얘기하고요. 자, 기초 구조도 자, 보통 2문제. 자, 요번에도 2문제가 나왔고요. 작년에도 2문제가 나왔다.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기초 하나, 여기 하나 부동치마에 관련된 거. 자, 이렇게도 자, 우리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자, 기초 구조에서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콘자만 쓰자. 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는데 자, 우리 구조에서는요. 자, 우리 구조편에서는 자, 우리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슬슬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아파트가 무슨 구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은 자, 철근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콘크리트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이런 구조물을 만들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거푸집이라 그럽니다. 자,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거푸집이죠. 거푸집에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철근, 배근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에다가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설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거푸집은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구조물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또 어떤 거 배운다고요? 거푸집에 대한 거.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구체적인 것들, 뭐 우리 기둥, 보, 바닥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세 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작년에는 3문제가 나왔고요. 요번에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도 얘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철골 구조가 있습니다. 자, 구조자는 이제 또 이제 생략을 하자고요. 철골 구조 그러면 자, 요거랑 유사한데 철근은 이렇게 가느다란 게 철근입니다. 자, 철골은 뭐냐 그러면 철골은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치형강 또는 강간. 자, 애치형강의 모양이 애치형강도 있고 I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I 형강도 있고요. 뭐 Z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애치형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치형강이나 강간은 뭡니까? 파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파이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파이프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자, 우리 이용하고요. 애치형강은 자, 우리 제가 이렇게 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치형강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자, 우리 구조물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골 구조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얘의 대표 주자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전철 역사, 지하철이 아니고요. 지상에 있는 전철 역사. 자, 얘가 뭡니까 보면은 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자, 이거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철골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철골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그 조립을 할 때 리벳 접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볼트 접합.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용접 접합 또는 용접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게 철골 구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도 자, 얘도 이제 보통 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1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철골도 철근 콘크리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5번째 보면은 자, 조족식 구조. 자, 이렇게 되는데 조족식 구조는 뭡니까? 그죠? 얘가 쌓을조, 짤조, 쌓을적, 짤조.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족식 구조라는 거는 벽돌 구조. 자, 벽돌 구조가 뭡니까? 우리 빨간 벽돌로 해서 자, 우리 건축물 짓잖아요. 또는 블록으로도. 그래서 블록 구조. 자, 그다음에 돌. 자, 이런 걸로 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쌓아 올려서 하는 구조를 조족식 구조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조족식 구조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자, 벽돌 갖다가 쌓아 올립니다. 벽돌로 해서 자,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얘가 그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는 거 뭐야? 붙이는 본드. 본드라고 우리 그냥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본드가 뭐냐 하면은 시멘트 모르타르라 그럽니다. 자, 지금 처음에 자, 우리 지금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보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하는데 자, 이건 그냥 또 줄여서 모르타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뭐냐 그러면은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뭡니까? 모래가 들어간 거. 시멘트, 물, 모래가 들어가서 자, 이걸로 해서 그죠? 우리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벽돌에다가 요 위에 이렇게 놓고요. 얘를 놓고 또 벽돌 놓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시멘트 모르타르. 얘가 뭡니까? 얘가 교착제라고도 하고요.
또는 접착제. 근데 교착제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교착제라고도 얘기하고, 저 지금 얘기한 부착제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저는 그냥 아주 쉽게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에서 시멘트 모르타르를 갖다가 교착제로 해서 벽돌, 블록, 돌 이런 걸로 해서 쌓아 올려서 구조물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게 조족식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족식 구조 같은 경우 이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도 한 문제. 자, 그러니까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야. 다 골고루 전 파트가 골고루 해서 구조에서 20문제, 설비에서 20문제 이렇게 거의 아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방수 및 방수공사, 방수 및 방습공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잘 아는 거죠? 방수는 뭡니까? 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 또 방습은 뭡니까? 습기가, 그죠?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될까 여기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제 우리 저 건축물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 그죠? 우리 저 뭡니까? 그죠? 여기 다 방수 처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 다 들어온다. 특히 또 지하실 같은 경우는 그죠? 더 들어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수 또는 방습 이런 걸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건데요. 자, 우리 그래서 방수 공사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아스팔트 공사. 자, 그럴 때 아스팔트 공사.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를 갖다 공사라고. 자, 아스팔트 방수. 자,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도막 방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트 방수. 자, 그 다음에 실링 방수. 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는 겁니다. 아스팔트 방수에서 아스팔트 방수는 뭐냐 하면 아주 그냥 쉽게 우리 그죠? 우리 도로에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겁니다. 원료가 그 석유에서 나온 그런 걸 이용해서 그거를 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팔트는 이제 재료는 약간 이제 저거는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에다가 이제 방수액을 넣어서 자, 그걸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욕실이라 그랬죠? 욕실 바닥인데 방수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밑에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를 많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막 방수는 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 우리 페인트 칠하는데 거기에 이제 방수액이 들어간 거죠. 그런 걸 도막 방수라고 하고요. 자, 시트 방수. 최근에 이제 시트 방수 많이 합니다. 시트 뭡니까? 시트 한 장 그냥 쭉 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장판지 그런 거 물 안 새게 해서 그냥 쭉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링 방수 또는 실링 재방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실리콘 쏘는 거야. 자, 우리 창문 그 사이에 틈 그죠? 유리와 창문 틀 사이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리콘 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 그렇게 해서 방수를 하는 거.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소에 의해서는 자, 지하실 방수. 그래서 지하실이 자, 여기 지하실입니다. 그럼 이 지하실의 안쪽을 하는 게 안방수. 자, 바깥을 하는 걸 바깥방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 우리가 쭉 공부하는 게 방수, 방습, 공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시방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나와요. 이제 기본 과정에 가면은. 그래서 조금 얘도 쉽지는 않습니다. 얘가 시방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 시방서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공사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런 재료를 이렇게 사용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갖다 이렇게 서술해 놓는 걸 시방서라 그럽니다. 근데 그 시방서가 또 우리 이제 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어떻든 그 정도 보고요. 자, 보통은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제 뭐냐면 지붕공사. 자, 여기서 이제 공사네요. 자, 여기도 방수, 방습, 공사입니다. 자, 얘는 조족식 구조, 철골 구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구조라는 말들을 여기까지는 이렇게 쓴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사. 자, 지붕 공사. 이건 뭐 그냥 됐죠? 지붕.
우리 지붕에 자 여기 보면 저 지붕 그죠?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이제 평지붕이라 그러고요. 또 이제 아파트도 뭐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또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붕의 모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보면은 이제 특히 그 지붕의 모양에 대한 거, 지붕 모양에 대한 이게 시험 문제 요번에 한번 아주 처음으로 자 나왔고요. 자 이런 거에서 지붕 모양에 대한 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붕에서 물에 관련된 겁니다. 물매라 그럽니다. 물매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기울기 또 뭐라 그래? 경사. 자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자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지붕에서 또 딴 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수에서도요. 물매라 그럽니다. 물매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우리 평지붕도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평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간 다 경사가 져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물매에 관련된 거. 자,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시방서 내용들. 지붕을 공사할 때 어떻게 하라. 재료를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여기서 그러니까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자, 여기서 지붕 공사에서 공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한 문제. 자, 그래서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요번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면은요.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뭡니까? 미장 타일 공사. 미장 및 타일 공사. 자, 여기 이제 또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일은 뭐 우리 타일루라 그러잖아요. 우리 욕실 바닥에 보면 타일루 깔고요. 벽에도 타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싱크대 같은 데도 일부분 타일 붙였단 말이죠. 그런 거에 관련된 걸 하는 거고요. 우리 미장은 뭡니까? 자, 여기 얘기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자, 이런 걸 갖다가 그죠? 우리 자, 맨 처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그냥도 쓸 수 있지만 또 바를 수도 있단 말이야. 미장. 그죠?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를 쫙 바르는 거. 그런 걸 우리 미장 공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거나 요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장 타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장에 대해서 이제 요거 얘기를 하면은 미장 공사에서 자,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 뭐 기타 재료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바르는 거란 말이죠. 발라서 평평하게 바르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재료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기경성 재료라는 말을 하고요. 또는 이제 수경성 재료. 크게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경성 재료는 자, 경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는 겁니다. 자, 얘는 자, 그냥 여기다 쓸까요?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굳어지는 겁니다. 자, 수경성은 수잖아요. 경화 과정에서 물입니다. 물과 물하고 반응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돼서 기경성, 수경성. 자, 그래서 수경성의 대표 주자가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수경성. 자,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시멘트 모래.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게 수경성의 대표 주자고요. 기경성은 자, 우리 요거는 이제 회반죽 같은 거 아십니까? 회반죽 그러면 자, 우리 그냥 제가 이제 뭡니까? 우리 우리 막걸리 팔고 그러는 주점. 그런 데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옛날풍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벽체에다가 미장을 하지 않고 회반죽 이런 거 막 발랐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자, 우리 기경성의 대표 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자, 쭉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의 종류. 자, 타일의 종류에서 보면 자, 이게 이제 그 타일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냥 여기서 보면 이렇게도 외웁니다. 자석, 도톡.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얘는 뭐야? 자기질 타일. 자, 그 다음에 석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토기질 타일.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요것만 좀 소개를 하면은 자, 얘가 뭡니까? 소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송이 뭐예요? 굽는 겁니다. 자, 그죠? 자, 우리 타일은 자, 그죠? 우리 자, 굽는 거란 말이죠. 점토나 기타 여러 재료를 넣어서 구워서 만드는 건데 얘 소송 온도가 높은 겁니다. 자, 요 순서입니다. 얘는 소송 온도가 낮다. 근데 소송 온도에 의해서 어떤 걸 우리가 또 얘기를 하냐면 흡수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흡수율이 뭐냐 하면은 그죠? 물 흡수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잘 구운 것들은요, 흡수율이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우리 어떤 거냐면 자, 얘는 흡수율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거는요? 자, 얘는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요. 자, 얘 두 개는 흡수율이 작고 얘 두 개는 흡수율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흡수율이 작은 거는 우리 욕실 바닥에 그죠? 욕실 바닥에 만약에 흡수율이 큰 타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런 자기질이나 석기질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얘는 흡수율이 큰데 얘는 쓸 데가 없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그죠? 그러니까 거실이라 그러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의 거실 같은데 그죠? 벽에 이런 거를 바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습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 습도가 많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가? 쫙 습기를 자, 머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조하면 여기서 뿜어지고. 그래서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는 게 자, 미장과 타일 공사다. 그래서 자, 얘가 또 보통 두 문제가 나옵니다.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이번에도 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되네요. 자, 9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9번에 자, 창호 유리공사. 창호공사하고 창호 및 유리공사. 자, 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온다. 자, 창호가 뭐예요? 창이고요. 호는 뭐예요? 호는 문을 갖다가 우리 호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나 뭐 우리 그죠? 우리 건축물에 다 창도 있고 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창이나 문 이런 데 뭐 껴요? 유리 끼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그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유리 공사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창호에서 배우는데, 자, 얘 창이나 문 이런 것들도 재료에 따라서 우리 목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철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플라스틱, PVC, 뭐 이런 것들, 그죠? 여러 가지들로 되어 있다. PVC보다 알루미늄, 그죠? 알루미늄 철재에서.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PVC도 됩니다. 이런 것들로 된 것들을 관련된 것들을 또 공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는 이제 유리의 종류. 유리가 이제 또 이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이런 유리도 있지만은 특수한 유리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로이 유리라고 있습니다. 로이 유리. 자, 그러니까 얘 그냥 쉽게 오늘 여기서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로이 유리를 많이 씁니다. 우리 아파트도요. 자, 로이 유리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자, 우리 공부하는 게 창호 유리다. 자, 그래서 창호하고 유리인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데 자, 요번에도 자, 똑같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은 자, 이제 우리 뭐가 있습니까? 도장공사입니까? 도장공사. 도장이 뭡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죠. 자, 얘에 관련된 것도. 자, 얘도 보면, 자, 페인트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미장의 기경성, 수경성 뭐 이런 거 있죠. 자, 얘는 뭡니까? 그래서, 수성 페인트. 그 다음에 뭡니까? 유성 페인트. 자, 이런 거 등등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자, 수성 페인트는 자, 우리 그저 페인트에 물을 그저 넣어서 그렇게 희석시켜서 우리가 바르는 거고요. 유성 페인트는 자, 우리 휘발유,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자, 넣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우리가 이제 얘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또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그 뭐 도장을 하는데 뭐 고려사항,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칠할 때 어떻게 칠합니까? 솔로도 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롤러로도 칠하고요. 또 이제 많이 어떤 거에 스프레이라 그러죠. 스프레이를 뭐라 그럽니까? 국산말로 뿜칠.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뿜칠에 대한 거.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얘 스프레이. 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도장공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자, 이제 보통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오면 한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자, 이제 11번의 수장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수장공사, 그러니까 얘 수장은 뭐냐? 꾸밀 숫자입니다. 꾸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것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꾸미는 거.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그냥 쉽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테리어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촬영실에 보면은 벽에 벽지도 바르고 뭐 천장에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런 게 행계 이런 걸 수장공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붕, 벽, 바닥에 뭐야 장판 깔았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수장공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장공사도 자 이제 얘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11번까지 봤을 때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얘가 있어요. 근데 나오면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에서 자, 얘는 그냥 적산이라 그럽니다. 적산. 적산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이 아파트나 뭐 건축물 이런 걸 지으려 그러면 여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들의 수량이 얼마큼 있느냐? 자, 유리가 몇 장이 들어가느냐? 자, 시멘트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벽돌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수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수량을 갖다가 산출하는 거.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적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적산 같은 경우가 보통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 깊게 가면 어려운데 지금 이제 적산이 또 나오는 게 거의 이제 정형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얘 두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둘, 넷,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딱 20문제가 자, 이렇게 구조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편에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1편 봤고요. 자, 2편은 뭡니까? 그러면은 건축 뭐라 그랬습니까? 설비입니다.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 또 이걸 여기서도 또 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하면 너무 또 지겹잖아요. 그죠? 지금 큰 우리가 윤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그냥 구조만 조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는 설비 편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강의를 들어갈 때 좀 보자고요. 자, 얘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적인 거. 자, 지금 여기 얘는 뭡니까? 외형적인 거에 대한 자,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 구조에 대한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그죠?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중요하고 골고루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문제 두 문제씩 해서 골고루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도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총론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여기에 자, 우리 기초입문서에 이제 그러니까 82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용들은 자, 요 정도 본 거는 이제 지우고. 자, 쭉 지우고. 깨끗하게 지워졌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 자, 그래서 이제 1 보면은 건축 구조 어떻든 자, 우리 건축 구조에서 자, 뭡니까? 첫 번째 이제 총론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론에서 그죠? 이것도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은 좀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론에 대한 얘기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건축물에 자, 하지만 자, 총론이 외형적이고 건축물 공부하는 거니까 처음에 건축물이 뭐냐? 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은 시험 문제는 뭐 이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만은 또 뭡니까? 그죠? 우리가 건축 구조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거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건축물이라 하면은 토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건축물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가 뭡니까? 땅.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대지. 토지에 정착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공작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작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이해하는 겁니다. 공작물 중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붕과 기둥. 자, 요 말. 지붕하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붕이 뭡니까? 그죠? 조금 전에 이제 뭐 지붕공사도 있잖아요. 자, 그냥 지붕. 자, 이게 지붕이잖아요. 또 뭐 평지붕도 물론 있겠고요. 자, 지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기둥이잖아요. 그죠? 기둥. 그러니까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쉽게 지붕이 없다. 그러면 얘는 뭐야?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붕과, 그러면 또 기둥 대신에 벽. 뭐라 해서 오와 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또 없으면은 건축물이 아니다. 벽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게 없으면은 또 뭐야? 땅이 없으면 땅이 없는데 되는 건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건 있죠. 우리가 어디입니까? 물 위에도 이렇게 건축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외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외가 이렇게 돼 있죠. 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자,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 정도 말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자, 중에서 지붕과 기둥. 자, 그다음에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건축물의 정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요. 건축물의 이제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물의 구성 시간이 그저 너무 빡빡해. 처음에 그저 우리 또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좀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첫 번째 시간은 자, 여기 건축물의 정의까지 자, 이제 본 걸로 조금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구성에 대한 얘기들은 자, 우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는 걸로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